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한양의 어느 저작거리 구석에 달빛 아래 숨은 꽃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처자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월하라 하였사옵니다. 나이는 겨우 20을 넘겼을까. 붉게 익은 석류알 같은 그 입술은 굳게 닫혀 있고 밤하늘의 별빛을 담은 듯한 그 깊은 눈동자는 마주치는 이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월하의 진정한 재주는 그 고운 얼굴에 있지 않았으니 바로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의 길을 읽어내는 관상술에 있었습니다. 그 신통함이 어찌나 용했던지 장안의 내로라 하는 관상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나 정작 월하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길 꺼려하며 낡은 약방 한 편을 빌려 겨우 연명하고 있었사옵니다. 이는 필시 남들과 다른 재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숱한 오해와 손가락질이 그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탓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하늘은 더없이 노푸르고 바람은 서늘하게 옷깃을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저작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온갖 소리와 냄새가 뒤엉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 바람을 쐬러 나온 월하의 눈에 문득 한 사내의 위태로운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도포를 걸친 것이 필시 양반가의 자제인 듯한데 그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 또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촛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월하가 슬쩍 그의 앞을 밟아 얼굴을 살피니 과연 그러했습니다. 말끔한 이목구비와는 달리 그 눈빛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세상 물정이라곤 한 점도 모르는 듯한 어수룩함이 얼굴 가득 흘렀습니다. 월하가 속으로 혀를 차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이연 리시엔이라는 이름의 그 선비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약장수의 가머니설에 속절없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도련님 보십시오. 이 만병통치와는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신비의 명약이 옵니다. 더군다나 도련님처럼 골격이 장대하신 분이 드시면 밤마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날 것이외다. 약장수는 침을 튀겨가며 허풍을 떨었고 순진한 이연 도령은 그 말을 전부 믿는 듯 호수처럼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한눈에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닌 은은한 푸른빛을 내뿜는 옥패가 달려 있었는데 이연은 그것을 풀어 약값으로 치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하의 눈에 그 옥패가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그 옥패에서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의 기운을 넘어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강력하지만 어딘가 뒤틀린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월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연 도령과 약장수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이연 도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다 된 흥정이 깨질까 염려한 약장수는 잔뜩 날이 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웬 계집이 이리 소란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남의 귀한 거래에 끼어드는 것이오? 월하는 약장수의 험악한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듣는 이를 집중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재에 대해 조금 아는데 이 약은 빛깔이 탁하고 냄새가 역한 것이 제대로 된 약재를 쓴 것 같지 않사옵니다. 하물며 저 약장수 양반의 관상을 보아하니 입술이 얇고 눈빛이 흐려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상입니다. 필시 도련님을 속여 저 귀한 옥패를 가로채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월하의 말에 이연 도령은 더욱 혼란스러운 듯 문만 껌벅였고 정곡을 찔린 약장수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못이 어째? 인연이 관상쟁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감히 신성한 약 앞에서 망발을. 제가 관상쟁이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사옵니다.
허나 도련님, 저 자의 말을 믿고 가보를 넘기시면 분명 크게 후회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정녕 저 약이 그리 신통하다면 어찌하여 저작거리에서 헐값에 팔겠나이까? 진정 귀한 약이란 구중궁궐, 대갓집으로 먼저 들어가는 법이지요. 월하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논리정연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이연 도령은 옥패를 쥔 버들가지 같은 손을 슬며시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하마터면 가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멋쩍은 헛기침을 하며 월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낭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소. 진심으로 감사드리오. 헌데 낭자는 어찌 그리 사람의 속을 잘 꿰뚫어 보시는지요? 이연 도령의 순수한 눈망울에는 경탄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저 사람을 많이 겪다 보니 생긴 하찮은 재주일 뿐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시고 귀한 물건은 더욱 소중히 간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월하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연 도령은 그런 월하의 소매 자락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리 큰 은혜를 입고 어찌 그냥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낭자의 비범한 식견에 대해 더 여쭙고 싶은 것도 있고요. 월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연 도령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차마 매정하게 뿌리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의 관상에 서린 귀한 기운과 그가 지닌 옥패의 비밀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한편 이연 도령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명성을 떨친 명문가였으나 몇 해 전 부친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숙부인 이경환이 가산을 관리하면서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환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으나 속은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자로 순진한 조카 이연을 꼭두각시처럼 내세워 집안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연 도령의 노무인 최 씨 부인은 하나뿐인 아들이 너무 순박하여 가문의 대를 잇기는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다고 여겨 늘 마음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저작거리에서 어떤 처자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처자가 사람의 관상을 꿰뚫어 보는 신통한 재주를 지녔다는 말에 최 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하늘이 우리 가문을 어여삐 여겨 귀인을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최 씨 부인은 당장 사람을 풀어 월하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후 월하는 자신의 허름한 거처로 찾아온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연 도령의 노무 최 씨 부인이 수수한 차림으로 몸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월하를 보자마자 그 버들가지 같은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아가씨, 내 아들 현이를 구해주셨다는 말을 들었소. 이 늙은이가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구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의 소중한 보물을 잃고 내 아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오. 최 씨 부인은 월하의 관상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은 총명하고 이마는 훤칠하며 인매는 야무져서 필시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가씨께 신뢰가 될지 모르겠으나 내 한 가지 간곡한 청이 있어 이리 찾아왔소.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 현이와 혼례를 올려 우리 박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 주실 수 있겠소? 그 말에 월하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문가의 마님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혼인을 청하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으나 최 씨 부인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보시다시피 가진 것 없는 관상쟁이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도련님의 배필이 될 수 있겠나이까.
마님의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아가씨, 나는 아가씨의 그 비범한 능력을 높이 사는 것이오. 내 아들 현이는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늘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아가씨처럼 현명하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이가 곁에서 지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할 것 같소. 부디 우리 가문을 그리고 내 아들 현이를 딱하게 여겨 내 제안을 받아주시구려. 최 씨 부인은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월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연 도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던 모습, 그리고 그의 관상에서 보았던 아직 발현되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 만약 내가 그의 곁에 머문다면 정말로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월하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월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연 도령의 순수함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아 보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옥패에 서린 기묘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강렬했습니다. 월하는 최 씨 부인을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다만 저는 평범한 교수들처럼 살림에 능하거나 예를 갖추는 데는 서투릅니다. 그저 제가 가진 작은 재주로 도련님과 가문을 보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혼례식 날 하늘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맑고 청명했습니다. 하지만 혼례식에 참석한 친척들의 시선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은근한 경멸감으로 가득 차 월하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쯧쯧, 이씨 가문도 이제 다 되었나 보군.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필시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현이 도령을 홀린 것이 틀림없어. 월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말들을 애써 외면하며 붉은 연지곤지를 바른 얼굴을 더욱 꼿꼿이 들었습니다. 신랑인 이연 도령은 평소보다 더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복잡한 혼례복이 거추장스러운 듯 연신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예가 끝나고 신방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무관대를 벗은 이연 도령은 방 한 구석에 못 박힌 듯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월하의 발치 언저리만을 맴돌 뿐 감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진함에 월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밤이슬처럼 촉촉한 목소리로 먼저 침묵을 깨었습니다. 저방님. 그 부름에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는 이연 도령. 월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져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숨결이 그의 귓가를 스치자 이연 도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관상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용을 보았나이다. 그 용이 깨어나 하늘로 승천하는 날까지 이 몸은 그저 그림자처럼 서방님의 곁을 지키며 보필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아무런 걱정도 부담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튿날부터 월하의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으나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특히 숙부 이경환과 그의 처 윤씨 부인은 눈의 가시 같은 월하를 어떻게든 쫓아낼 궁리만 했습니다. 재아가, 너는 어찌 그리 매사에 뻣뻣하냐? 여염집 안악도 너보다는 살가울 것이다. 이것이 음식이랍시고 만든 것이냐? 이러니 도련님께서 입맛이 없으신 게지. 온갖 트집과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월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상으로 이미 숙부 내외의 검은 속셈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능글맞게 웃어넘기거나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기세를 꺾어놓으며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자신과 지아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숙부 내외의 음모와 견제 속에서도 월하는 남편 이연 도령에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자 늘 애썼습니다. 그의 관상에서는 분명 세상을 이롭게 할 귀한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현실에 그는 그저 나약한 선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월하는 이연 도령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무엇을 할 때 그 순수한 눈을 빛내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화는 이연 도령이 딱딱한 경서진 수보다는 초목이나 약재에 관한 책을 더 즐겨 읽으며 특히 인적이 드문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그 효능을 살피는 것을 은밀한 낙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정성스럽게 말려지고 있었고 약초에 대한 그의 지식은 어지간한 약방 의원보다도 해박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서방님의 관상에 나타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기운은 바로 이 약초를 다루는 능력을 의미했던 것이야. 월화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녀는 이연 도령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더욱 깊이 연구하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햇살 좋은 마루에 앉아 함께 약초를 다듬고 그 향기에 취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두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연 도령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인정받고 지지받는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고 월화의 격려 속에서 그의 약초 지식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월화는 가문의 가보인 옥패의 비밀을 풀기 위해 남몰래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옥패는 이연 도령이 어릴 적부터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물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 또한 함께 느껴졌습니다. 월화는 옥패를 손에 들고 기운을 느껴보기도 하고 여러 고서들을 뒤적이며 단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쉬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화가 우연히 약초를 손질하다가 특정 약초의 진액 몇 방울을 옥패 위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초 진액이 닿은 부분에서 희미하게나마 복잡한 문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숨겨져 있던 길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양은 금세 사라졌지만 월화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옥패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박씨, 가문의 중대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월화의 눈빛이 새로운 탐구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숙부 이경환과 그의 처윤 씨. 부인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져만 갔습니다. 어수룩하여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줄 알았던 조카가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관상쟁이 처녀. 월화로 인해 점점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화가 가문의 재산 문제에 사사건건 관여하며 앞길을 가로막자 그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환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계략을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깊은 밤 이경환은 자신의 신복 몇몇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흉흉한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음산하게 번뜩였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요망한 계집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구나.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이 그 어리숙한 놈과 저 계집을 함께 올가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속이 시원할 게야. 그들이 꾸민 계략은 실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연 도령에게 영모죄라는 그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었죠. 이경환은 밤새도록 밀실에 틀어박혀 이연 도령이 몰래 다른 세력과 내통하여 나라를 뒤엎으려 한 것처럼 거짓 증언과 가짜 서신들을 조작했습니다. 그 증거물들 속에는 교묘하게 월화의 이름까지 끼워 넣어 그녀 또한 이연을 홀려 영모에 가담케 한 요사스러운 계집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이연 도령의 집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포도청의 군졸 수십 명이 횃불을 밝히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들이닥쳐 다짜고짜 이연 도령을 잡아들이려 한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병고냐? 어찌하여 내 아들을 잡아가려 하는 것이냐?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군졸들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경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을 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 조카 현이가 불순한 무리들과 내통한 명백한 증거들이오. 가문의 숙부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나
국법은 엄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구려. 이연 도령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신들과 기괴한 물건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할 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진한 머리로는 이 급작스럽고 끔찍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아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그러나 타는 듯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졸들에게 무력하게 끌려가는 이연 도령의 창백한 얼굴과 혼절 직전인 최 씨 부인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어깨에 놓인 운명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서방님을 그리고 이 가문을 구해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 악마 같은 숙부의 계략을 깨뜨려야만 한다. 월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으나 그 속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절망에 몸부림치던 것은 이연 도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월아는 충격으로 실신한 최 씨 부인을 돌보는 한편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경환이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 치밀하여 빈틈이 보이지 않았으나 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월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옥사에 갇힌 이연을 찾아갔습니다. 수척해진 남편의 모습을 본 월아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눈물을 감추고 따뜻한 음식과 함께 변함없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연 도령의 뇌리에 섬광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인, 혹시 숙부님께서 내놓으신 증자 중에 매캐하면서도 단내가 섞인 듯한 아주 기묘한 향이 나는 물건이 있지 않았소? 그는 옥사 안 차가운 돌벽에 기댄 채 필사적으로 기억의 실타래를 더듬어 말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귀잠초라는 것인데 사람의 정신을 아주 서서히 흐리게 만드는 무서운 독초요. 그리고 그 약초는 내가 알기로는 윤씨, 숙모님의 외가 쪽에서 운영하는 약방에서만 은밀히 다룬다고 들었소. 혹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소? 월아는 이연 도령의 말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경환의 추악한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굳게 잡으며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숙부님의 검은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방님은 결코 어리석거나 나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반드시 서방님의 무고함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길로 월아는 박차를 가했습니다. 가문의 충직한 늙은 집사를 시켜 윤씨 부인, 친척의 외딴 약방을 밤중에 몰래 조사하게 하니 과연 그곳의 비밀 장부에서 영모 증거 조작에 사용된 독초 귀잠초가 최근 대량으로 거래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경환에게 밉보여 억울하게 쫓겨난 약방의 어린 하인을 찾아내어 이경환이 약방 주인과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까지 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의 화살은 정확히 이경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아는 피맺힌 심정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여 관아에 제출하며 남편의 억울함과 이경환의 파렴치한 죄상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마침내 사건은 공정하게 재조사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경환의 모든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연 도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이연 도령이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리숙한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숱한 고난을 자신의 의지와 아내의 도움으로 헤쳐나오면서 그는 한층 성숙하고 강인한 사내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연 도령과 월아는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문의 가장 큰 우환이었던 숙부 내외가 사라지자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최 씨 부인도 아들의 무사귀함과 며느리의 지혜로움에 연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이연 도령은 늘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옥패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월아가 발견했던 비밀에 대해 물었습니다. 월아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월견초라는 달맞이 꽃의 진액을 가져와
옥패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그러자 과연 옥패의 표면에 푸른빛을 띤 복잡한 선과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과 강, 그리고 특정 건물을 표시한 듯한 기묘한 지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분명 우리 가문의 선산과 그 주변 지형을 그린 것이 아니오. 그리고 저 표시는 선산 깊은 곳에 있다는 비밀 서고를 가리키는 것 같소. 이연 도령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선산으로 향했고 옥패가 가리키는 곳에서 가문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중요한 문서와 보물들을 숨겨두는 비밀 서고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한 재물과 함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지혜가 담긴 고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연은 이 재물과 지혜를 바탕으로 몰락했던 가세를 빠르게 회복시켰고 월하의 조언에 따라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데도 힘써 금세 장안에서 지혜로운 현자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시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세상을 비추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이연 도령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조심스럽게 월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소. 나는 부인에게 갚아도 모자랄 만큼 큰 빚을 졌소. 월하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어찌 빚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서방님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 말에 이연 도령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월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떨리는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월하의 맑은 눈동자에는 달빛이 어려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고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은 잘 익은 앵두처럼 매혹적이었습니다. 이연 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떨리는 숨결과 함께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졌고 방 안에서는 서로의 뜨거운 숨결만이 은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깊고도 뜨거운 사랑의 매듭 속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탐하였습니다. 이연의 관상에 잠들어 있던 용이 드디어 깨어나 포효하는 듯 밤하늘에는 한층 더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옥동자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 한 떨기 안개꽃처럼 은은하지만 질긴 향기를 풍기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사랑하는 이와의 깊은 믿음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